그런 가운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죠.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 시도를 했다가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가 재개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기자들한테 돈 줬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 한 말씀만 해주시죠. 건강은 좀 어떠실까요? 이제 회복 중이신 거예요? 전화통에 1호에 관련된 그쪽으로 하래요. 네, 최수영 의원님, 네. 또 최근에 새로운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언론계에 금품을 뿌려온 것으로 확인돼서 또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법조계에 이어서 또 언론계까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금품을 뿌려와서 또 관리를 해왔던 이유들 뭐라고 보십니까? 김만배 씨가 그러니까 이 대장동 그 말하자면 개발 사건이 여러 가지 의혹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기 녹취록을 보면은 그렇게라도 언론인에게라도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이 네. 기사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 대장동 개발이라는 것이 언론이 취재를 했을 때 약간 구린 점도 있었고 뭔가 네. 적법하지 않은 점, 그다음에 이것이 혹시나 게이트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이런 점들, 이런 것들이 김만배 씨 머릿속에는 총체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김만배 씨도 법조 출입 기자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자들이 어떻게 취재했을 때 사회적 파장이 있을 수가 있고 의혹 제기가 될 수 있어서 이것이 더 큰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려했기 때문에 기자들의 입막음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어떤 본인도 법조 출입 기자지만 그분들에게, 그 기자들에게 뭔가 돈을 좀 줘야 한다는 식의 얘기를 정리한 녹취록에도 나오고, 그래서 남욱 변호사에게 돈을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몇몇 해당 언론사 기자들에게 돈을 줬다는 지금 진술들이 나와가지고 담당 기자들이 지금 아마 그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지금 보도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어쨌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김만배 씨가 로비에서부터 기사 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기획자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언론이 무언가 취재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거는 경기도에 있는 지방 언론, 인터넷 언론사가 보도하면서 이 문제가 촉발된 거지, 네. 이게 무슨 중앙 언론사라든가 경제전문지에서 이것을 시킨 건 아니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 김만배 씨의 이런 행동들이 어쨌든 언론 보도를 막는 데 일조했다면은 이 부분들은 분명히 대장동 개발이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방증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고, 네. 또 하나 문제는 김만배 씨가 이 돈들을 주었기 때문에 이 돈에, 검찰은 돈의 흐름 추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 돈 어디서 난 거냐, 누구한테 준 거냐, 이걸 확인했어야 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뭐 이것을 언론 윤리까지 이제 더 앞으로 확대되겠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언론의 자정 능력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도 이 부분 한번 좀 우리가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경민 의원님, 같은 기자 출신으로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궁금하고, 과연 여기가 끝일까요? 제가 이 법조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이 김만배 기자와는 뭐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저하고는 뭐 거래는 있을 가능성이 뭐 없죠. 그건 뭐 일단 짚어주고요. 네. 법조 기자실에 이렇게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한 출입처를 많이 나온 기자는 거의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부패의 소지가 좀 많이 있었다. 이렇게 한 출입처를 오래 나오는 경우 기자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매우 이례적이고, 김만배 씨의 경우에는 회사의 어떤 비호나 임무를 받고 네. 이렇게 오래 나왔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심이 일단 들었고요. 네. 그런데 동료 기자들하고 이렇게 많은 거래를 했고, 또 이거 말고도 아마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언론계 로비 정황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네네. 그런 걸로 봤을 때 팩트가 더 드러나게 되면 언론 쪽에서 더 이상 얼굴을 들 수 없는 일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별로 제가 여기다 할 말이 없습니다. 언론계의 선배로서 얘기하자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이 다른 데는 없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김만배 씨 쪽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관리를 하면서, 특히 또 드러난 건 50억 클럽을 관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드러난 걸로 보면 법조계에 김만배 씨가 알던 여러 법조계 인사들이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계 쪽에 같이 출입을 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당연히 나오는 게 정치권인데 김만배 씨가 여의도에 출입을 했다는 기록은 현재로서는 좀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정치인과 만났을 가능성은 조금 적다고 봐야 되나요? 직접 만났을 가능성은 없지만 다른 대리인을 통해서 뭐 했을 가능성이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했을 가능성이 뭐 없다고 제가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뭐 아직 드러난 건 없으니까요. 일단 소문이나 드러난 것은 없는 것으로 돼 있고요. 네. 경기도나 성남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죠. 그건 성남시나 경기도에는 출입을 한 걸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청하고 성남시청에는 그 무시로 들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그쪽 로컬 정치 쪽에는 뭐가 있었는지 있을 개연성은 좀 있다고 보여지지만 현재 여의도 쪽은 제가 듣는 한에서는 별로 잘 듣는 바가 없었습니다. 자, 백승주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검찰이 김만배 씨 재산 중에 1,000억 원을 동결 조치했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이 김만배 씨가 지금까지는 뭐 특별한 진술을 하진 않았는데 앞으로 뭐 이 전에 남욱 전 변호사나 유동규 본부장처럼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 이전에 알려진 것과 다른 진술할 가능성, 입을 열 가능성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 중에 유죄를 받을 경우에는 뭐 엄청난 벌금과 추징금을 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럼 돈의 사용처 조사를 계속 집요하게 하는데 이번에 언론인에 대한 조사도 언론 보도를 따르면은 그 당시에 대장동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수표를 추적해서 그 수표가 언론이 사용한 게 나와서 언론이 돈이 거래된 게 밝혀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돈의 사용처에 대한 특히 수표를 중심으로 해서 입을 열지 않아도 이미 상당한 물증을 확보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그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들이 많을 수 있고요. 이 언론 관련해서는 우리 뭐 신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같이 법조계에 출입했던 언론들이 지금 많이 떨고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안 될 그러고 텐데요. 한편은 일부 언론인들은 집에 가서 네. 부인들한테 당신은 안 받았어? 이래갖고 또 공박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들이 돈이 얼마를 뭐 9억, 10억 서로 주고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돈을 받은 중견 간부 언론인이 후배 언론이라든지 그 언론사에다가 대장동과 관련된 취재를 왜곡지기가 취재를 막았다는 이건 굉장히 부도한 범죄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정말 관용 없이 언론계에 이런 만약에 그 김만배의 돈을 받고 취재를 뭐 방해했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 회사 차에서 조사를 해야 되지만 네. 진실을 규명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유명한 일부 언론사에서는 대대적 사과했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 이 범죄입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범죄예요. 그런 부분에서 뭐 어느 정도 또 더 이렇게 뭐 이해하려고 이해해달라 이런 부분도 있을 수 뭐 그런 주장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간부가 돈을 받고 부하들에게 취재 방해했다는 건 이건 언론 자격이 없어요.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뭐 일단은 뭐 언론사별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뭐 어떤 김만배 씨하고 돈을 뭐 빌리고 갚는 뭐 이런 관계다 정도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진상 조사가 더 벌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민수 대변인,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 시도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자 이게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저는 이번에 이제 언론인 문제도 그렇고 그 앞서가 이제 50억 클럽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보면 이 정영학 씨 그 회계사 녹취록이 상당히 이전 정권의 검찰도 그렇고 지금 정권의 검찰도 그렇고 강력한 물적 증거로 삼고 있거든요. 신빙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 이것들을 제대로 수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일단 법조계 50억 클럽도 전혀 수사가 안 되는 상태인데 이것도 검찰이 조금 더 강력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언론인 부분은 뭐 어떤 저도 기자 출신입니다. 변명할 수 없죠. 명확히 따져가지고 부정한 거래가 있거나 있는 부분들은 따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김만배 씨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나오는데 지금 유동규 씨나 남욱 씨가 이제 최근에 진술들을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제 그 정영학 지금 신빙성이 높은 녹취록에 보면은 뭐 김용이랄지 정진상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그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뭐 지분 부분에 있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 나오는 건 유동규와 남욱의 바뀐 진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만배 씨의 입이 어떤 거냐, 물적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김만배 씨 진술을 주목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도 상당히 수사에 봉착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대장동 수사했지만은 전혀 새로운 것들이 없고 전문 진술을 할 수 있는 누구한테 들었다 정도의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은 여전히 김만배 씨로부터 어떠한 진술을 받아내려고 좀 더 수사를 더 가열차게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김만배 씨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검찰이 자꾸 이렇게 뭔가를 얘기를 하라고 한다, 원하는 답변을 하라고 한다, 그런 토론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를 봤어요. 그래서 수사 과정도 좀 더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만배 씨의 입에 따라서 이 수사의 방향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